예,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가 어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결국 불발이 됐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했습니다. 네, 조 후보자 임명을 놓고 대통령의 고심이 더욱 커지는 모습인데요. 예.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3일 만이었고요.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극적으로 청문회는 열렸습니다. 그리고 끝이 났습니다. 국민적 의혹 해소가 됐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두 분의 그 총평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근택 부위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은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아마 결정적인 한 방이 있느냐. 아마 나올 것처럼 했어요. 처음에 문자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장재원 의원이 통화 녹음이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과연 이제 아마 모든 분들이 아마 마지막까지 지켜본 게 녹음 내용이 나오냐 안 나오냐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오히려 저녁에 기사가 나오길 최 총장이 녹음 없다 얘기 나오면서 어찌 보면 그러면 장재원 의원이 거짓말한 건지 아니면 있어도 별 내용이 없어서 제시 안 한 건지.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별 내용이 없어서 그동안 이제 언론 보도에서 나온 내용 이상의 내용이 안 나왔다. 결국은 그냥 약간 기자회견이라든지 반박 기자회견에서 대부분 나온. 그러니까 전반전하고 후반전 해야 되는데 거의 전반전에서 끝나버린 상황이 아닌가라고 봐서 다소 아마 맹탕이었다. 맹탕이라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마 야당 측에서 별 내용은 없었다. 아마 그동안 아마 청문회를 별 안 하고자 했던 게 드러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는 말씀이시고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총평을 하자면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나로 끝난 혹시나에서 역시나로. 역시나로 끝나서 이제 예. 국민적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결정적 한 방이 없는 맹탕 청문회였다. 또 얼마 전에 기자간담회와 그 반박 기자간담회를 가졌기 때문에 재탕 청문회였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예.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저도 오랫동안 청문회를 취재했습니다만은 청문회 끝날 때마다 거의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왜 그렇게 됐냐 나중에 분석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 9월 3일에 이제 전략회의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결론을 보류한 바 있는데 지금 심 대표의 발언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듣고 싶네요. 일단 결론을 보면은 데스노트에 일단 넣지 않았네요. 넣지 않았습니다. 않고 예. 대통령의 임면권을 존중한다는 예.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해서 한국당의 수많은 의혹 제기가 밝혀진 게 없다면서 한국당을 비판하는 입장을 하나 보였고요. 그다음에 네. 검찰이 수사가 무리하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나 했고요. 그러면서도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사법개혁이 과연 제대로 될까 하는 우려, 언행 불일치 이런 거를 지적을 하면서도 예. 결론적으로는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한다 그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면서 뭔가 범여권 공조의 이 틀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 예. 제 입장에서는 잘못된 평가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 첫째, 지금 드러난 게 없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 중에 언행 불일치가 이렇게 수없이 나왔는데 그거는 본인도 인정한 건데 이 정도 언행 불일치가 드러난 건데 외국에라든가 우리나라 과거에 이 정도 언행 불일치가 드러났는데 임명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딸의 논문이 철회가 됐는데 이 논문 철회까지 된 것은 이 논문을 갖고 대학에 입학하는데 참고가 됐기 때문에 부정 입학 여부를 좀 판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예. 이거를 드러나지 않았다는 건 잘못이고 또 하나는 지금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동양대 총장상에 과연 이게 적법하냐 아니냐에 대한 어저께 논란이 여야 간에 벌어졌는데 예. 검찰에서 이상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검찰 결론이 딱 맞다고 우리가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권을 갖지 않으면 나머지 정원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수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감싸는 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진영 간의 논리 때문에 바로 이러한 잘못된 결론이 나온다고 보는데 상식을 갖는 거, 예. 결국엔 불의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거는 진영을 떠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할 말을 제대로는 하지 못한 것 같다는 위원님 말씀이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저는 좀 분석할 다르게 것 봅니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조국 후보자 개인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 아니면 능력의 문제로 가다가 예. 이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하면서 어떤 국면으로 갔냐면 이게 과연 검찰이
정치 갑자기 인사청문회와 국회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정치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기소까지 가면서 현재 국면은 제가 보기에 조국 후보자의 어떤 도덕성, 윤리성 이런 문제보다 예. 검찰이 과연 맞냐, 타당하냐 수사를 하고 기소하는 게 결국은 예. 아마 검찰 개혁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현재의 검찰을 그대로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어떤 걸로 간 거예요. 그건 아마 뭐 우리 당이라든지 정의당이 의도한 게 아니라 검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예. 그럼 현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현재의 검찰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 정의당도 공감하는 것 같고 예. 그동안 아마 정의당에서도 우리 고 노회찬 의원도 있지만 과연 이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틀에서 보면 아마 조국 후보자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 결론을 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좀 유의 있게 볼 부분은 이제 법사위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청문 인사준비단에서도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그동안 뭐 이런 설명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뭐 어떤 거에 대해 해명도 하고 예.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다. 결국은 아마 얼만큼 소통하느냐 문제로 결론 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장을 밝힐 때 말미에서는 임명권을 존중은 하지만 후보자의 부인이 기소가 된 사실을 좀 개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진정 맞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지긴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결국은 이제 생각하세요? 기소 여부가 사실은 어제 청문회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예. 아마 여상규 위원장이 녹취록 갖고 와봐라. 그러니까 11시 좀 넘었을 때인데 뭘 보고자 했냐면 만약에 부인이 기소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뭐라고 답변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뭐 기소가 되면 뭐 고민해 보겠다든지 뭐 책임을 지겠다든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냐 했는데 실제로 그런 내용이 없었죠. 그 말은 기소되는 걸 어느 정도 예감을 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소 여부는 아마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과연 이게 적절한가? 부분은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정의당도 제가 보기에 그 부분에 의문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소 여부는 이제 좀 이따 뒤에서 얘기를 해도 될 것 예, 같아요.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김 의원님 다 마저 못했던 총평부터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예. 총평을 얘기하자면 어저께 이제 야당에 대해서는 이제 제대로 질문을 못 하고 해서 일종의 맹탕 청문회 이런 걸 만든 거 아니냐. 네. 딸 청문회냐 이게 후보 청문회가 아니라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예. 여당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의 대변인이냐 변호사냐 이런 왜냐하면 사실은 삼권 분립이라는 측면에서 여당 야당을 떠나서 철저하게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비판하는 입장에 서야 되거든요. 국회는. 그런 측면에서 어저께 여당의 태도는 지나치게 감싸는 입장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예.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맹탕 처분회가 됐냐는 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예, 드리죠. 알겠습니다. 두 분의 총평을 이제 들어봤으니까요. 예. 하나씩 좀 쟁점을 저희가 그래야죠.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사실 표창장과 그렇죠. 관련된 네.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 후보자의 부인이 기소된 사실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결국은 아마 어제 최대 쟁점이었죠. 결국은 이게 쟁점이 이제 위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이제 총장은 나는 그런 적 없다. 일렬 번호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다는 거였고 마침 어제 아침에는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15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은 각 대학에서 관리했다. 그다음에 김정민 의원이 상장을 많이 보여줬죠. 예. 일렬 번호가 다른. 그러니까 총장은 이제 예를 들어 2019-1- 몇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장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다음에 밑에 직인 찍힌 것도 보면 뭐 교육학 박사 있는 것도 있고 두 줄로 된 거 있고 한 줄로 돼 있고 결국은 아마 총장이 모든 아마 상장을 발행하지는 않은 것 같다. 아마 이게 기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약간 이제 뭐 법적인 얘기입니다만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총장이 직접 찍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 그럼 누가 직원이 찍었는데 그럼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평소에도 그러면 총장의 묵인 하에 아니면 뭐 허가 하에 찍었는지 아니면 이것만 듣고 찍었는지 그러면 결정적으로는 그 도장을 관리하던 사람, 도장을 찍은 사람을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현재까지 어쨌든 언론에 나온 거는 그런 건 없었거든요. 예. 그러면 기소가 과연 적당한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뭐 계속 언론에도 나온 얘기가 결국은 이제 행사를 했는데 행사를 하면은 행사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도 되는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조사를 해서 수사를 하는 게 기소를 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기소를 했는가? 저는 뭐 공소시효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뭐 자정 전에 이제 딱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저께의 청문회의 가장 최대 쟁점이 동양대 총장상이 위조인가
진짠가? 아니 위조인가? 그러면 진짜라기보다는 또 그런 진이 상도 없었죠. 예. 나름대로의 법 위반이 아니어서 준 건가 하는 네, 그런 논쟁이 벌어졌는데 한국당과 민주당이 정반대 입장에 섰었죠. 그래서 그 논쟁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게 맞느냐인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밤에 12시가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왜냐하면 이 상이 만든 시점이 2012년 9월 7일이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예. 이제 사문서 위조인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어저께가 사실상 공소시효면. 그래서 이제 10시 50분쯤에 기소를 했다 그러는데, 예. 그런데 이때 이 검찰이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된 거냐 하면 이거에 결론이 안 났는데 검찰이 1차적인 판정을 해준 셈이 된 거예요. 그런데 1차적 판정이 꼭 최종적으로 맞다는 건 아니라 이제 나중에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느냐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 여야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어떤 거냐 하면, 일단 최 총장까지 입장을 종합하자면, 예. 최 총장은 자기가 그거를 상을 결제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은 그런 입장을 채웠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 영어 그 교육원, 언어 교육원 같은 데서 그걸 줬는데 위임받아서 또 다른 유형의 상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데 이걸 종합하자면 공식적인 총장이 이렇게 위임한, 공식적으로 총장이 위임하거나 공식적인 총장이 준 아닌 상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게 과연 위법이 될 정도의 상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게 검찰 판단은 일단 위법이라고 일단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요, 검찰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수사는 못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처럼 이루어지려면 도장 관리하던 사람, 아니 그때 도장을 찍은 사람, 이런 분들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평소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와서 막 찍어달라고 하니까 찍어줬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 부인이 어떻게 관여했다든지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결국은 이 핵심이 되는데, 소환 핵심적인 건 조사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죠. 않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인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분들, 도장 관리나 이런 분들 네네네. 했어야 되는데 이제 공소시에 급박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아마 이런 생각이죠. 기소를 한 다음에 추가 수사를 하겠다.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다른 사건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민감한 사건에서는 저는 이런 경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한마디만 보태면요. 네네. 지금 조국 후보자의 태도는 수많은 의혹이,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이 없다는 거를 굉장히 단 한 건도 없다고 어저께 그런 태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그 실정법 위반을 떠나서 부인이 교수가 있는 그 운영하는 센터에서 센터라든가 그 기구에서 그 딸에게 이런 거를 줬다면, 그리고 그게 입시에 반영되는 거라면 예. 외국의 경우도 이러한 도덕성 논란인 경우는 심각한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도덕성의 기준이 무너지고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걸 불이라고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진영 논리에 따라서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 예.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끝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 이제 고심이 될 겁니다. 시간이 시작됐는데 어떤 판단을 내릴지 끝으로 짧게 30초씩 드릴 테니까요.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뭐 고민을 하겠지만 임명을 할 거라고 보고요. 아마 결정적인 문제는 이제 검찰 개혁과 이 수사가 어떻게 갈 것이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과거에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고 검찰에서는 어찌 보면 수사라든지 뭔가를 가지고서 이제 뭔가 저항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으로 보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의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로 봤을 때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보고, 아마 검찰에서도 이 지금은 이제 부인만 기소했지만 수사는 지금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본다 그러면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어쨌든 장관과 그다음에 이걸 저지하려는 검찰의 어쨌든 힘겨루기가 예. 뭐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대통령께서 고심하겠지만 결국에는 임명하는 거로 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민주당 최고위원 간담회 의견을, 오늘 또 정의당 의견도 나왔으니까 그걸 경청하는 형식을 통해서 내일 전후에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대통령께서나 여권에서는 이거를 임명을 안 해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러면 전국 주도권이 넘어간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근데 임명을 하더라도 이게 바로 해소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그렇죠. 또 야당과의 충돌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임명해도 여러 가지 그러한 부담을 안고 가기 때문에 양측의 고민이 있는 게 바로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그리고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